안녕하세요, 주근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녀가 있는 신혼 부부가 사망보험금이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플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이름 자체가 종신보험, 다시 종신보험입니다. 자, 제가 종신보험에 대한 이 영상은 많이 찍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냐? 갑론을박이 너무 많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신보험은 공격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 죽어서 나는 돈이 무슨 필요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니즈에 대한 내용 사항을 본인의 생각에 입각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불필요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의 것으로서 다 사용하시게끔 만드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으로서 끌어가기가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상품은 유지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 나의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이자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했을 때 나의 노후 자산으로서 일정 금액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진납비까지는 싹 다 삭제를 하게 되겠죠. 왜? 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 사항이니까요. 자, 20년 납입이에요. 자, 이분은 84년생이시고 남성 35세이신 분입니다. 원래 저의 기존 고객이셨고 현재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정도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났고 현재 자녀가 5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더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앞으로 15년이라는 그러니까는 20살을 좀 가정했을 때 자녀가 현재 5살인데 써볼게요. 자녀가 현재 5살인데 이 자녀가 향후 20살이 될 때까지 경제활동 집중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한다면 내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면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통 잘 없어요. 그런 부모님들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사망을 한다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택안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가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종신토록. 종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보장, 종신토록 보장받는 것. 그다음에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만큼 보장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이 비쌀까요? 정기보험이 비쌀까요? 당연히 종신보험이 비싸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사 출신이신 일반적으로 손보사 해보험사 출신인 설계사님들은 종신보험을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기보험 제한을 많이 하죠. 왜? 왜냐? 종신보험이 없어요. 어디에? 손해보험 상품에. 두 번째로 생명보험사 출신 설계사님들은 뭐를 많이 권할까요? 종신보험을 많이 권해요. 맨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종신보험에 대한 판매 스킬이나 그다음에 중요성,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뭐 재무 관리를 그냥 겉핥기식으로죠. 겉핥기식으로 배울 때 제안하기 가장 좋은 상품으로서 상품 교육을 받아요. 이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그러니까 무슨 정답? 종신보험이 좋냐, 정기보험이 좋냐? 정답은 없어요. 이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꿀밤 한 대 때려주면 돼요. 왜 그러냐?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현재의 이 가계의 들어오는 세후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세후 소득 대비 지출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저축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축금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이사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 가게가 내가
내가 사망보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러한 플랜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제안을 해주는 것이죠. 설계사가 어, 막 이렇게 설득하거나 막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니즈를 듣고, 그래, 이 니즈에 대해서는 이러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대화가 좀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 컨설팅, 어떻게 제안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현재 어떠한 계획으로서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당분간의 지출은 어떻게 되시고, 어떤 저축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컨설팅 해드린 가게 같은 경우에서는 1번 저축을 잘 못해요. 저축을 잘 못합니다. 강제 저축이 필요해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 저축이 필요하고, 기존 보험에 대한 유지를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떠한 대출, 보험 약관 대출도 없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기존에 있었던 보험 유지를 아주 잘 한다라는 거,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득 자체가 소득이 낮지 않아요. 외벌이인데 불구하고 소득이 낮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가게는 결론적으로는 지울게요. 위에는 음, 이 가게에서는 이 가게는 이 기존 보험에 대한 유지도 잘하고 저축을 잘 못한다라는 내용사항이 있지만 소득이 낮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 이 가게에서 들어오는 세후 소득에서 나가는 돈이 지출 비용이 많다라는 것인데 유동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동 지출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죠. 본인들이 조금 필요한 사항 좀 줄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단돈 얼마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 사항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게는 종신보험에다가 정기보험 특약을 합쳐주는 하이브리드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20년간 사망보험금을 많이 받게 설정해주고 20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절반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돈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플러스 충성 고객, 그러니까는 보험 유지를 잘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 30% 형태로서 설계를 해도 충분하다. 왜?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하지만 사망보험금 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라는 결론사항에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상품입니다. 이름은 알뜰한 통합종신이라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이고요. 20년 납, 그 다음에 종신토록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으로서 51,900원이고 밑에 보시면 20년간 보험료를 내고요. 보험기간 20년간 사망보험금 얼마요? 3천만 원. 을 보장받는데 얼마? 6,9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20년간은 얼마의 사망보험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6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기존에 얼마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3천만 원. 그럼 총 사망보험금이 얼마예요? 9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현재 이게 58,800원이라는 것입니다. 월납보험료 58,800원의 사망보험금을 20년간 여기에 있는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분의 사망보험금은 9천만 원 정도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이면서 노후자금으로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종신보험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표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사망시, 재사망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쭉 내려갔을 때 20년 차까지죠. 20년 차 때까지는 사망보험금이 6천만 원으로서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해지 환급률을 보게 되면은 의무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납입 기간, 종신보험은 특히나 보장성 보험은 의무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률이 거의 0%에서 뭐 10%밖에 안 돼요. 근데 2년차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서 이 해지 환급률은 한 30% 정도로서 유지가 되죠. 왜?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쭉 갔다가
언제? 20년 차가 되면은 30.9%에서 바로 102.9%가 됩니다. 만약에 충성 고객이 아니고 막 약관 대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험 유지 잘 못하고 부활시켰다가 실효시켰다가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입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고객님들은요.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들을 쭉 납입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보험료는 저렴하게 표준형 대비 자 볼게요. 표준형 대비 알뜰형이 12만 1,000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40세 20년 나 5천만 원 사망보험금 설정했을 때 일반형은 12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알뜰형 30%형은 저해지원금하면 9만 7천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월납보험료를 얼마나 아낄 수가 있어요? 3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만약에 이 보험을 해지한다면 언제요? 20년 이하에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 환급률 자체가 30%로 아주 저해지 환급률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지만 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2.9%에서부터 어떻게 늘어나요? 계속해서 표준형인 저 것처럼 쭉 늘어나서 마지막엔 200%까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쁜 상품이냐 좋은 상품이냐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에게는 이 상품이 이상적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납입보험료를 쭉 내요. 쭉 내서 20년차 그때까지는 사망보험금 6천만 원인데 20년차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3천만 원 고정으로 쭉 들어가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분은 1,400만 원 정도를 내고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지키면서 동시에 해지연금금 1,485만 원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혹은 해지를 해서 해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그럼 시간이 쭉 지나서 만약에 이분이 한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한 요때요. 아, 나는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보다는 내가 이 돈 그냥 싹 빼서 쓰겠다.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2천만 원 35년 뒤가 되면은 뭐 뭐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이 2천만 원 똥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암보험도 판매하지 마시고 뇌졸중 보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경색 보험 다 판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해당하는 진단이 솔직히 말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탑재를 시켜주시는 분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3천에서 5천 정도 탑재를 잘 시켜주면서 20년이나 100세 만기 설계를 해서 하면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지 환급률은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 이거죠. 그것을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 사항에서도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내용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변액 상품에 대한 뭐 니즈를 환기를 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사항이다 이거죠. 왜? 그거 설명할 땐 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펀드 변경을 잘 시켜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분명히 없을 거면서 그렇게 판매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 사항으로서는 설계사님들은 저를 포함한 설계사님들은 항상 본인이 상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항상. 하지만 공부를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 사항을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그 가치관이 정말 뚜렷하게 맞을 때에는 그 상품을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해드려야 되죠. 다만 상대방이 정말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했는가라는 상품에 대한 판단은 꼭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은 월납보험료 5만 8,800원 그리고 와이프는 동일한 나이인데 보험료가 더 싸죠. 48,600원이에요. 48,600원으로서 그럼 두 사람이 다 총 납입하게 되면은 이분은 와이프는 1,166만 원, 남편은 1,4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총 납입하는 거면 2,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2,500만 원 정도 냈을 때 남편도 3천, 그다음에 부인도 3천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키면서 해지연금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고 기존 보험도 있으니까 기존 보험에 각각 사망보험금 3천만 원씩 있으니까 거기도 해지연금이 또 있단 말이죠. 강제 저축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서 여기다가 저축을 딱 시켜놓게 되면은 이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은 단기적인 저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노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많이 안 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에 대한 대비가 크지는 않지만 아예 준비를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플랜이라 이거죠. 적은 돈 절대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런 돈 뭐 휴지 조각에다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은 자녀를 위한 사망보험금을 각각이 9천만 원씩 20년 이하에 때 마련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기존 보험과 합쳐서요.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20년 차 이후에는 6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기존 보험과 합쳐서, 그러면서 해지환급금도 지켜줄 수 있는 고효율적인 플랜으로서 안내를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사항을 원하시면은 지금 제가 상담 의뢰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에어포스 88,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진코치 88,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전화는 잘 받을 수가 없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진코치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